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레이저 블랙 위도우 이제 텐키리스 제품을 좀 구매해 봤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건 이제 K70 이제 프로였는데요. 커세어 K70 프로에서 이렇게 비싼 가격대 이 이제 블랙 위도우 역시도 저는 이제 24만 원 주고 구매했고요. K70 프로 역시도 24만 원 정도 주고 구매했는데 이걸로 바꾼 이유는 일단 제가 풀배열로 쓰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제 레이저 그 마우스 패드죠. 이제 파이어플라이가 너무 커서 이제 키보드를 사용할 때 제 왼손과 오른손이 좀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그게 좀 불편해서 조금 어차피 저는 숫자 패드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제 몸에 좀 손목과 어깨 좀 편안하기 위해 가지고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일단 화이트 에디션으로 구매했고요. 저는 이제 블랙보다 이렇게 좀 화이트 톤을 좋아해서 물론 좀 때는 많이 타겠지만 제품을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한번 열어서 제품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열었고요. 정말 그냥 깔끔한 화이트 톤입니다. 레이저 치고는 이번이 뭔가 조금 안에 열었을 때 좀 예쁘게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건 좀 기분 탓인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좀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좀 텐키리스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좀 짧아서 조금 아담한 크기의 키보드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블랙 위도우 V4인데요. 네, 이 제품 역시도 폴링 레이트는 이제 8000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레이저 크로마 쓰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K70 프로 같은 경우는 따로 IQ에서 돌려서 이제 크로마가 일치되지 않아서 조금 그 점이 마음에 안 들었었고요. 어, 사실 뭐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좀 거리 이것 때문에 좀 작은 게 필요해서 제품을 구매했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크로마를 조금 깔맞춤하기 위해서 이 레이저 제품을 이렇게 좀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PC에 연결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설치하기 전에 보여드릴 거는 구성품은요. 여기 키보드 하나가 있고요. 이제 C 타입, USB에서 C로 연결하는 레이저 기본 네, 이 유선이 있고요. 이 제품은 무선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선으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이 선을 꼭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키보드 같은 경우 무선 이제 다 써봤지만 유선이 확실히 키보드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저는 좀 유선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 설명서 있고요. 이거는 별 의미 없습니다. 저는 주로 버리고요. 네, 그다음 팜레스트 있는데 팜레스트가 이제 K70 같은 경우는 되게 팜레스트가 딱딱한 편이었거든요. 이거는 좀 이제 아랫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윗부분은 좀 말랑말랑해서 좀 촉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 역시도 이렇게 딱 붙여서 쓸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조금 한번 제가 연결해서 한번 사용하고 난 다음에 한번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 리무버도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서 세척할 때 조금 안에 청소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리무버가 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설치를 마쳤습니다. 처음 언박싱 이후에 사실 이 영상을 다시 찍기까지 제가 하루 정도 시간이 더 걸렸고요. 그 이유는 이 레이저 시냅스 그리고 크로마 앱을 이제 연동하다 보니까 이 키보드가 계속 불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이게 레이저에도 이제 제가 문의도 해보고 했었는데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고 이제 레이저 시네스 앱을 다시 재설치를 하고 했음에도 계속 충돌이 일어나서 이 여기가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제 여기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 여기가 불이 들어오면은 여기가 엄청 크게 반짝반짝거리면서 엄청 여기 나머지 애들이 전부 다 크게 불빛이 막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이제 셀프로 하루 정도 고생해서 찾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기존에 쓰던 거는 이 나머지 크로마를 연동할 때는 이제 시냅스 4로 넘어가면서 이제 크로마 이제 앱이 따로 있습니다. 시냅스 4에는 크로마 앱을 이용해 가지고 할 때는 이 노모랑 이제 마우스 연결해주는 저 장치와 이 마우스 그리고 패드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인식이 됐었는데요. 이 키보드를 끝까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키보드를 쓸 수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크로마만 인식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불빛이 들어올 때는 나머지 전체가 엄청 반짝반짝이 크게 났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저는 시냅스 3도 깔려 있고 시냅스 4도 깔려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블랙 위도우 V4 같은 거는 아마 아직 나머지 V4 이제 블랙 위도우 V4 모델에는 이제 시냅스 이제 4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게끔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는데 이 75% 버전 심지어 이제 V4 프로 75% 버전 또 펌웨어가 있는데 라이트닝 수정이 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냥 V4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생 블랙 위도우 V4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시냅스 4를 삭제하시고요. 이제 삭제는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안 되고 윈도우 재시작 시 재시작할 수 있는 거 이 기능을 끄시고요. 네, 따로 삭제가 안 돼서요. 그래서 시냅스 3 여기 보시면 이제 시냅스 3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시냅스 3를 그냥 설치하셔서 4를 쓰면 안 되고요. 이게 3를 통해 가지고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3를 이용하실 때 나머지 장치들 전부 다 잡히죠. 이제 세팅 값은 4랑 달라 가지고 3에서도 이렇게 전부 다 각자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 패드도 세팅 바꿨고요. 이제 키보드도 이렇게 잡힙니다. 나머지 똑같은데 4가 조금 더 아무래도 성능이 빠르다고 하는데 뭐 RGB가 안 되면 레이저 제품 쓸 이유가 없어서 일단은 그냥 3로 내렸고요. 4는 비활성화 시켜놨습니다. 삭제가 안 돼서요. 그래서 일단 나머지 세팅해놓고 폴링 레이트 이제 키보드는 이제 8000으로 세팅해놨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명으로 가서 얘는 유선이니까 밝기는 제대로 해놨고 그 다음에 화면이 꺼졌을 때는 이 디스플레이를 이제 디스플레이가 꺼진 경우에는 조명을 끄기로 세팅해가지고 컴퓨터 전원이 꺼지면은 이제 끌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크로마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3랑 4는 다르게 4는 앱이 있고 3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스튜디오가 따로 있어요. 크로마 스튜디오라고. 네, 여기로 들어가셔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에서는 이제 나머지 제품들이 이렇게 잡히고요. 3에서는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4에서는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3에서 이제 바꿔서 스튜디오로 여니까 이게 잡혀서 저는 이제 키보드 이렇게 세팅했고요. 현재 지나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웨이브로 해놨습니다. 그 웨이브로 해놔서 이렇게 옆쪽으로 쭉 지나갈 수 있게끔 좀 느리게 지나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고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세팅이 조금 달라요. 여기 같은 이제 마우스는 이제 휠로 해놓고 이렇게 마우스 독도 휠로 해놨고요. 이게 스펙트럼 사이클 아니면은 이제 웨이브일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파이어플라이도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나가는 불빛 날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키보드도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금 분위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자면 이제 정말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이제 이걸 해결하고 나니까 정말 좀 예쁜 것 같은데요. 재부팅 몇 번 다시 해봐도 CMS4가 켜지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조금 해결되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고 추후에 이제 블랙 위도우 V4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이슈 제가 어쨌든 언급은 해놨으니까 뭐 저 외에도 어떤 분들 똑같은 증상 겪으신 분들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V4 75%이 텐키리스 제품에도 이제 업데이트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된다면은 아마 다시 시네스4를 사용해도 될 거라고 아마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 레이저 제품 자체가 이렇게 약간 좀 그래야 한 번씩 뭐 업데이트 이후에 이제 맛이 간다든지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정말 감성 하나만으로 이제 이 제품들을 쓰기에는 좀 한 번씩 이런 스트레스 요소가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조금 이 RGB로 먹고 사는 회사가 이제 RGB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앱을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건 좀 그렇고요. 그래도 좀 확실한 거는 일단 담당자가 지정돼 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메일이 오고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 답변도 주곤 하는데 그거 답변 기다리는 게 뭐 빠른 편이긴 한데 얘들이 주로 일하는 게 저희 새벽때 일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결국 제가 문제 찾다 보니까 이걸 해결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레이저 제품 뭐 추가적으로 이제 드릴 건 없다고 봐서 네, 이대로 이제 세팅을 마감할 거고 전체적인 제
모든 레이저 제품들 한번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에서부터 키보드고요. 옆에는 마우스패드, 위에는 마우스, 옆에는 스피커, 그럼 옆에 마우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가지 제품이 이제 레이저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패드를 제외하고는 위에 있는 주변 기기들은 전부 다 레이저 제품이고요. 네, 키보드는 이제 레이저 블랙 위도우 V4 모델이고 75%입니다. 텐키리스 제품이고요. 프로 아니고요. 이거 유선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 V4고 구매 가격은 24만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제 마우스 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 파이어플라이 V2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6만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이제 하드 타입인 이제 패드라서 좀 일반적으로 좀 미끌림이 있는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퍼지는 RGB는 이런 조금 불편함, 기존에 있던 마우스패드와 다른 느낌이더라도 용서가 될 정도로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텐키리스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풀배열을 쓰기에는 손목이 불편해서 이 제품을 구매했고요. 네, 그래서 뭐 크게 이제 이렇게 텐키를 쓰니까 이제 불편하진 않아서 이제 좀 사용한 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우스 같은 거는 코브라 이제 V4 모델인가 V3 모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레이저 바이퍼 모델의 후속작이고요.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선 기능에다가 이제 폴링 레이트도 올라가 있고 좀 가볍고 좀 미니해서 좀 사용하기 괜찮은 제품이고요. 폴링 레이트는 8000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8000을 사용하지 않고요. 현재 그냥 1000으로 내려서 일반적인 걸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 폴링 레이트 키보드는 크게 상관없는데 마우스 같은 경우는 8000에 대해서 조금 호불호가 좀 갈려서 좀 아무래도 그냥 특히 CPU 의존도가 높은 게임에서는 좀 버벅임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이슈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는 1000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8000 쓰시면 배터리가 이제 조금만 게임을 하시더라도 감당이 안 됩니다. 1000 같은 경우는 꽤 오래 가는데요. 하루 종일 써도 1000은 닳지 않는데 이제 2000에서 뭐 4000, 8000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은 배터리 소모량이 기하급수 증가해서 무선 모델에는 8000 솔직히 좀 별론 것 같습니다. 계속 독에다 올려서 충전할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거면 유선 모드로 써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무선 제품을 쓸 이유가 없다고 봐서 그냥 1000에 놓고 쓰고 있고요. 이제 1000도 쓰다 보니까 적응돼서 그냥 익숙합니다. 네,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스피커 같은 경우는 레이저 노모 V2 모델이고요. 프로는 아니고 일반적인 V2 모델입니다. 하단에 이제 우퍼 스피커가 이제 같이 있고요. 우퍼 스피커의 출력은 너무 세서 저렇게 3단으로 이제 방진 패드를 다 깔아놔도 이제 우퍼 레벨 2만 했는데도 좀 굉장히 꽝꽝거려서 그 이상 올리면은 이제 아래층에서 아마 칼 들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단으로 내리고 쓰고요. 2단 또 새벽에는 좀 겁나서 1단으로 내리고 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우퍼입니다. 아파트에서 솔직히 저 우퍼 정도 되니까 조금 비추천입니다. 너무 당연히 저희 게임하거나 영화 보거나 할 때 몰입감은 좋을 수 있어도 아랫집에 대한 이제 부담, 그 옆집에 대한 마주보고 있는 옆집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확실히 우퍼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들리는 이제 음질적인 면에서의 이제 귀의 즐거움 그리고 진동의 즐거움이 있어도 이제 나머지 눈치 보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층간 소음이 걱정되신 분들 저처럼 이렇게 3단으로 깔아야 겨우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하셔가지고 좀 구매하시고요. 그래서 뭐 우퍼는 일단 7단계까지 있지만 7단계를 다 쓰지 못할 정도로 하여튼 아쉽습니다. 이제 주거 환경이 좀 한계가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저 맨 마지막 끝에 있는 이제 마우스 독 같은 경우는 폴링 레이트 8000 이런 제품들 지원하려면 그냥 생으로 꼽았을 땐 4000밖에 안 되고요. 저 제품이 있어야지만 이제 8000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충전기 겸 그리고 무선 송신해주는 장치 겸이고요. 그래서 저기다가 위에 탁 올려놓고 충전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전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 최고 단점이 뭐냐면은 아래쪽에다가 꽂는 형태 되다 보니까 아래쪽이 충전이 이제 점점 시간 지나 마모돼 가지고 충전이 잘 안 되는 이슈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너무 불편했고요. 그래서 몇 번을 꽂아도 충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짜증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자석 형태로 붙여서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그 충전이 조금 편리하고요. 제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이게 전원 전체가 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 충전 안 되거든요. 컴퓨터 한번 재부팅 하거나 몇 번 해야지 먹힐 때가 있어서, 그거는 사실 저 제품 문제라기보다는 컴퓨터가 전원을 안 준 거라서 한 번씩 발생하는 좀 오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또 혹시나 이 제품, 이제 블랙 위도우 제품이든 어쨌든 레이저 관련된 키보드 제품을 구매했는데 크로마가 안 되거나, 이렇게 이제 이런 키보드든 어떤 제품이든 크로마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크로마가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막 이상하게 반짝반짝반짝 엄청 빠르게 거리면은, 이제 이게 시냅스 3랑 시냅스 4, 거기 있는 크로마 앱이 시냅스 4에 있는 크로마 앱과 시냅스 3에 있는 이제 크로마 스튜디오 간의 동시 충돌이라서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시냅스 4를 그냥 꺼버렸습니다. 어차피 크게 뭐 3나 4나 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시냅스 3로 사용하시면은 이 블랙 위도우 제품처럼 저런 식으로 모두 다 이렇게 연동되어서 전체를 스튜디오로 RGB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될 경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키보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하나 이제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이 키보드 타건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기존에 썼던 제품이 이제 커세어 K70 이제 프로 모델이고요. 그 이전에 썼던 게 이제 데스토커입니다. 데스토커 같은 경우는 이제 얘보다 한 10만 원 더 비싸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만 이렇게 닿기만 해도 지금 제가 눌리는 키건의 앞만 돼도 인식을 할 정도로 이제 살짝만 닿아도 이제 입력이 되는 형태였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렌지 축인데요. 확실히 조금 깊이 눌려야지 이 반응이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강도로 했을 때는 이제 안 일어나고요. K70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눌려도 이제 저기 있는 시작 키가 움직일 정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이제 꾹 눌려야지만이 이제 좀 작동을 합니다. 근데 저는 기존에 이게 손 살짝만 올리고 있어도 K70가 이제 아니면 데스토커 같은 경우는 좀 계속 뭔가 눌려져 가지고 좀 불편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좀 빠른 작업 하신 분들은 살살살살 눌려서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좀 게임할 때 좀 세게 눌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건 이런 거 조금 세게 눌리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이 제품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블랙 위도우 제품, 아직까지는 이 팜레스가 생각보다 좀 적응 안 되고, 여기랑 이제 이 키보드 거리가 생각보다 좀 좁아요. 팜레스 기준으로. 이렇게 해도 이제 우리가 뭐 롤을 하면은 QWR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붙어서 QW를 저는 메인으로 이렇게 2, 3, 4지 쓰고요. 스페이스 계속 화면 전환할 때 쓰고, 알키는 좀 틈틈이 쓰니까 이렇게 넘어오는 형태로 쓰는데, 이거에 여기 좀 제대로 편하게 받치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받치고 이제 마우스를, 이제 키보드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좀 약간은 높낮이가 제대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직은 어색하고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탱키리스라서 좀 배열이 조금 달라져서 뭐 시프트부터 여 위치까지는 상관없는데, 우측의 버튼에 보시면 이제 엔터 라인, 이거 시프트도 작아졌죠. 그리고 딜리트 키부터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인서트 키, 이런 모든 키들이 전부 다 옆으로 포진해 있고, 특히 이 방향 키 같은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이런 애들 옆에 있다 보니까 좀 사용함에 있어서 좀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게 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음소거 기능이고요. 이거는 뭐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이거 이제 소리 조절하는 건데, 제가 커세어 이제 K70 쓸 때 이거 소리 올리고 내릴 때 휘리릭 돌려가서 갑자기 뭐 이어폰 꽂고 있다가 소리가 100이 되고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귀가 한번 몇 번씩 테러 당했었는데,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윈도우 상에서 소리를 조절해서 가지고 이 기능 이제 안 썼습니다. 옆에 이거 돌리는 거. 근데 역시 레이저 거는 좀 부드러워, 이제 확실히 좀 뻑뻑한 느낌이지만 그 중에서 딱 정확하게 한 칸 한 칸씩 이동하는 이런 느낌이 들면서 한 칸 이동할 때마다 이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K70은 막 휘리릭 돌면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건드리는 이제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안 썼거든요. 네, 말이 좀 꼬였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로 바꾸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한 번에 두 칸씩 이동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이런 사운드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좀 편해서 저는 좀 좋고 조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타건음 들려드리면서 이게 영상을 한번 마쳐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조금 불만사항이랑 좀 어려웠던 얘기하고 나머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팅한 이제 데스크톱 세팅인 레이저 제품들 이제 구성 좀 소개한다고 좀 영상이 길어졌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다 20분 정도 되는 길이를 다 보시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 블랙 위도우 이런 이제 시냅스 V4와 V3 충돌에 관한 문제, 그냥 V4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 크로마 앱을.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시냅스 3를 사용하셔서 그 있는 스튜디오 이용하시면 이렇게 세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제 다른 문제 없이 아주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추후에 아마 시냅스 4가 이제 해결이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 시냅스 4로 넘어가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금음 들려드릴게요. 네,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경쾌한 좀 키보드 소리가 들리네요. 네,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